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9월 24일이고요. HLB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 HLB가 사실 그렇게 큰 변동폭도 없고, 그리고 이슈 또한 없이 아주 좋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보합권을 지켜줬다는 거는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상승 쪽에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합이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면 될지,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될지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시청 전에 밑에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 뭐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오늘 민주당에서 금투세 토론회를 열었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라고 금투세 토론회 개미들 발칵. 이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HLB를 보유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국내 그 주식장에 임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금투세를 강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뭐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금투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정말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방안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금투세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투세를 하기 전에 어떠한 제도들을 다 정확하게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도 이러한 마당에 무작정 금투세를 시행한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 오늘 이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잠깐 체크하고 갈 건데, 이거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김 의원의 발언은, 자, 이거 제가 밑줄을 적을게요.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 막바지 질의응답 중에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병천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상황에서 금투세란 수류탄을 꼭 던져야 하냐며, 주식시장 투자 승률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시행팀에 묻고 싶다라고 이제 방청석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김영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봐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은 인버스를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 선물 등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건 주가가 내려가는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러면은 인버스에 투자해. 인버스에 투자해,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잖아. 왜 징징이야? 라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을 정말 결정하는 이 결정권자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닥이 뭐 몇 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 알죠? 자, 이것만 봐도 나와요. 이게 지금 2024년 5월 20일 기준이에요. 20일 기준인데, 최근 이제 1년간, 최근 3년, 그리고 1년, 24년 해가지고 세계 증시를 나타낸 거야. 근데 자, 봐요. 코스피 지수 얼마야? 마이너스 13%지. 코스닥 지수 얼마야? 마이너스 11%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20일 기준인데, 우리가 저번 8월 5일날 뭐 있었어요? 블랙먼데이. 그때 코스피 코스닥 한꺼번에 막 12%, 15% 떨어진 날. 그러니까 이것도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증시가 당연히 좋지 않은데도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게 너무 이제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도 좋지만, 우리가 어쨌든 국내 주식장에서 계속 주식 할 거잖아요. 나 이렇다고 해서 뭐 미국장으로 넘어갈 거 아니잖아. 뭐 미국장으로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근데 국내장에서 내가 최소한 계속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느 정도 소리라는 건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제가 뭐 저기 얼마 전에도 저때 추석 전에도 서울역에서 그 집회 한번 있었죠. 이런데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8월 15일에도 집회 한번 있었어요. 이런 거 오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최대한 내가 손쉽게라도 할 수 있는 내에서 뭐 청원이라든가 뭐 이런 투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HLB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너무 좀 목소리를 올렸는데 일단 이건 뒤로 하고 일단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HLB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 고점인 이날 얼마죠? 98,100원. 이 98,100원을 어제 또 이제 우리가 물량 소화 겸 가능한지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와 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98,000원에서 10만원 부근 사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데가 이제 10만원에서 12만원 구간, 이 구간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매물대 구간으로 자리 잡힐 건데, 자 여기서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10만원이면 뭐예요? 라운드 피겨 구간 자리죠. 라운드 피겨 구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만원 구간대에서도 반드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HLB라는 종목 자체는 뭐예요? 상승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종목입니다. 센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원 구간을 한번 돌파하면은 우리가 그 이상 구간인 얼마? 이 전고점이죠. 129,000원. 이 구간도 충분히 단번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전에 이 7월 2일 날 이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7월 2일이 뭐였죠? 7월 2일이 아스코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FDA에 대한 확답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날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죠? 7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7월 3일부터죠. 7월 3일부터 몇 프로 정도 올랐죠? 이때가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60%. 단 3일 만에 60%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 FDA에서 이제 우리가 미팅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서류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값을 사실 우리들은 모르잖아. 우리들은 모르는데 그만큼 누구도 몰랐어요. 세력도 몰랐어. 세력도 몰랐단 말이야. 몰랐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쇼커버링을 통해서 주가를 3일 동안 60%가량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를 거의 3일 동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2달간의 또 보합 구간을 걸쳤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언제야? 자, 7월 6일, 7월 8일까지 이때가 이제 마지막 전고점이잖아. 가장 최근에 98,100원. 그럼 7월 8일부터 지금 현재 언제예요? 9월 24일. 거진 이제 2달 반, 3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다시 이 가격을 보합시키면서 또 이 구간 안에서 개인들을 또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 가격, 이 금액만큼의 또 물량을 소화시킬 기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FDA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는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기관도 그렇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력들이랑 또 플러스 뭐 있어요? 공매도까지 있죠. 공매도 다 이거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날의 물량은 급하게 올린 거란 말이야. 왜 급하게 올렸겠어요? 수익을 봐야 되니까 급하게 올린 거지. 급하게 올리고 나서 이 2달 반의 시간 동안 또 개인들을 지루하게 보합 구간을 만들면서 약간의 상승을 또 주고, 또 한번 이 330억짜리 전환사채 발행으로 또 한번 공매도 세력이 또 판치고, 이러한 기간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FDA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등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클래스 1, 클래스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인 이후에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기간이 있잖아.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두 가지의 이 선택권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선택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2가 나오면은 상승할 것이고 1이 나오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이 나올 경우와 2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팩트만 놓고 보자면은 1이든 2든 이건 뭐야? 어쨌든 FDA가 승인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간은 걸릴지언정 승인은 되는데, 승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 자세로 어떠한 시각으로 HLB라는 종목을
받아들여야 될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있어서 제가 주의점이라기보다는 대응해야 될 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미중 갈등 하나랑 그리고 또 뭐 BMS,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짠다고 하면은요, 뭐예요? HLB는 평생 들고 가도 될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지금부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구간이든 뭐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아니면 한참 전이든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해서 그냥 뭐 주식장 그럴 사람 그냥 꺼버려, 삭제해버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거면은 보지도 말고 그냥 궁금해하지도 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번 상승 물량에 있어서 내가 현명한 구간, 똑똑한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고점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털고 다시 한번 떨어질 낙폭 구간에 대해서 재매수를 들고 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 상승 물량에서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겁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30만원 가고 50만원 갈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만 그냥 가만히 갖고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상 끄세요. 뒤로 돌아가고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접근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차익 물량 당연히 나오고, 보합 구간 당연히 나오고, 흔들기 당연히 나와요. 개미 털기 당연히 나와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내가 다른 종목을 뭐 매수를 하든 아니면 HLB가 정말 뭐 앞으로 우리 가남신약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기업이 된다고 하면은 저점에서 재매수하면 되잖아. 왜 그러한 생각의 발상과 전환을 안 갖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뭐 HLB가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정리하라는 것도 전량을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20%든 30%든 40%든 50%든 걱정되면 100%를 하든 어쨌든 대응이란 거를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신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번호 남겨드리잖아요. 6639-9694 이거 남겨드려요. 제가 번호 남겨드리면은 LB랑 평단가 남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평단가는 조금 뭐 부끄러우신지 아니면 쪽팔리신지 안 남기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저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평단가 남겨주면 제가 이 부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매수했구나, 어디서 매수했고 얼만큼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껏 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HLB 그래도 한 달가량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장 빠른 이슈는 10월 20일 정도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최대한 정확한 인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6639-9694로 LB하고 평단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블로그를 모아서 블로그 가입해 주세요, 뭐 친구 추가, 이게 아니고요. 제가 블로그 관련된 이 시황 정리를 오늘,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가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떤 테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돈은 지금 어떤 테마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으로 뭐가 올랐고 뭐 글로벌적인 이슈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뭐 와가지고 제가 뭐 와서 다 읽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시황 관련해서 뭐 궁금하다,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서 흐름이 나올지, 어떠한 섹터로 돈이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시황 관련한 것과 그리고 종목 관련한 거에서 인사이트를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텔레그램 정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텔레그램 남겨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와서, 텔레그램은 이제 자료 뭐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도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시황 관련한 것들 정리해서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런 분들도 입장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부터 다시 HLB가 아마 시작하자마자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감히 예단해서는 안 되고 그냥 예측을 해서 최대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니까, 제가 그 최선의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조금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오늘 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